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는 아닌데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언어는 어떤 원칙이나 기본이 정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이게 자신들이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proportion이라는 영어 단어. 이게 영어 단어에 있고, 그 다음에 percentage라는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앞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percent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percent를 수학적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요. 일본인들은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발음을 섞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란 단어가 영어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일본식 영어 표현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단어는 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일본인들의 경제적인 그런 그 강력한 영향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래서 proportion이란 단어하고 percentage가 이제 합쳐지면은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 구조에서는 프로테이지라는 발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저도 자주 듣습니다. 할인 몇 프로테이지, 프로테이지가 얼마야? 라는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뭘 의미하는가를 어, 처음에는 저도 이게 영어 단어겠지라는 생각도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죠. 그리고 이 발음 프로테이지에서 보면 PR 같은 경우에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자음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일본인들은 그걸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ro라는 한 번에 P하고 R을 소리 낼 수가 없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 구조를 또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글 영어 표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 두 개라는 거, 자, 피읍과 리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피읍, 리을이 겹쳐 있는 이 위치에서 한 번에 표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못 내요. 그럼 저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일본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음과 모음을 합칩니다. 자음과 모음을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영어에 없는 으 발음을 넣게 되죠. 그래서 프로테이지라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프로테지라는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음 두 개를 겹칠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자음 두 개를 못 겹치는 일본어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어처럼 영어를 발음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너무도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정말로 발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할 때 음, 그 쉐리 댄스인가요? 그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일본어 발음이 툭 튀어납니다. 거의 눈물 흘릴 뻔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눈물 흘릴 근데 그 상황에서 샤리 댄스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극장에서 웃음보가 터지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어색한 발음들을 우리가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슬리퍼스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게 제 강의에서는 자꾸 L과 R에 대한 얘기도 자주 강의를 하는데요. 이 L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음 두 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음 두 개라는 게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글자당 하나인데, 근데 자음 두 개로 표기한 글자를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그거를 원시적이라든지 현대적이지 않다든지 현대 언어학에 맞지 않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표기를 전부 다 사그리 없앴죠. 자, 어찌됐건 슬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표기를 해놓고 나면 발음이 리을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글자를 놓고 놓으면은 시옷, 리을, 리을이 겹칩니다. 그래서 시옷, 리을, 리을을 글자 자음 3개를 한 번에 저는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영어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영어에는 으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표기에서의 을을 이런 경우 너무 직관적으로 읽히지 않으니까 슬리라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스처럼 받침 두 개를 자음 두 개 겹쳐가지고 썼잖아요. 자, 슬리퍼스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슬리퍼스. 근데 이게 뛰어난 일본어 발음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이 슬처럼 받침 표기를 못합니다. 더구나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구조에서 자음 두 개를 소리 낼 수 있다 한 번에. 그거는 일본인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음입니다. 그럼 한 번만 내야 돼요. 그래서 리을이 여기서는 제가 표기할 때 두 개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죠? 리을이 슬레빠도 아니고 리을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쓰레빠가 됩니다. 그럼 쓰레빠가 왜 빠냐? 제 강의를 이거 하나만 들으면은 앞에 내용하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제 앞 강의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인들은 어가 없습니다. 어 발음이. 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아 발음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는 무조건 일본인 아야. 그러지는 않고 글자로 또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글자로 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본인들의 5개의 모음이 기본음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근데 우연의 일치로 영어의 철자가 A, E, I, O, U 이렇게 또 딱 맞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5개면 돼, 5개. 어는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 발음 대신에 아로 하게 됩니다. 물론 피읍에 비슷한 일본인들의 뭐 빠 발음이라든가 비읍 발음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인들의 발음을 이제 흉내를 내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슬리퍼즈라고 현재의 한글로도 표기가 됩니다. 궁금한 분들은 저거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슬리퍼즈라고 타이핑이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그림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자 제가 여기에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받침 두 개인 경우에도 그냥 슬리퍼즈라고 받침이 표기가 됩니다. 이러한 발음을 L을 영어의 L은 리을이야라는 단순화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를 우리가 영어 발음에다가 대체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현대적인 언어 표현이라는 생각을 우리 언어학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꾸 제가 거론하는 사람 중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언어학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오구라 신페이가 이제 경성제대, 오늘날의 서울대의 교수로 하면서 또 후학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학자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어의 표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어 방식으로의 그 표기, 훈민정음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깊은 생각 없이, 뭐 이거 글자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그 문자 표기에 담긴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표현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죠. 한번 심어놓은 거는. 그런 언어학적인 체계가 권위를 형성을 하고 또 그 언어학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자, 슬리퍼즈라고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고 글자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그 영어 잘하는 일본인들을 흉내내면서 쓰레빠라고 발음하고 샤리 딴스하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조에서 리을을 두 번 하는 걸 한 번 더 골라와 봤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두 번째 유행어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로 그 서민 음식에 대한 그 정치를 아는 것인지, 뭐 속내까지 알 수 없지만 서민들의 삶을 알아보겠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육개장 먹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진짜는 아닌데 정말로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 없이 보여주는 방법, 뭐 이런 걸로 할 때 우리는 코스프레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코스프레라는 뜻은 아마도 코스튬에서 코스튬으로 발음합니다. 코스튬 이렇게 코스튬이라는 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할로윈데이 때 많이 다른 복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에서 뭐 할로윈데이 한다 그러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장을 입고 가서 모이기도 했었던 거고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전통 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복식, 의복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커스튬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글자를 보면 커스튬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영어에서 S 뒤에 T가 있을 때 소리가 우리말 쌍디귿으로 납니다. 그래서 커스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물론 커스튬이라고 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전통 의상을 의미하는 커스튬에 플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플레이. 그러면 플레이는 연극, 연기, 뭐 행위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튬의 코스하고 플레이라는 놀이, 연극 이런 단어를 일본인들이 결합을 시킵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으면 코스플레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플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 언어 상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라고 읽을 수 있고 우리는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에서 리을을 받침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코스프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발음이죠. 일본식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지만 우리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영어인데 영어 아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말에서도 그대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거,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 만들거나 새로운 상황에 대한 표현 있을 수 있죠. 다만 우리는 플레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고, 그럼에도 굳이 플레이라고, 굳이 코스 플레이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다시 흉내를 내면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앞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는 리을 두 개를 표기할 수 없는가, 혹은 리을 두 개를 발음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자음 두 개를 표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X예요. 크스라는 소리가 나겠죠. X. 그죠? 모르겠다고요? 자, X입니다. 근데 이 X는 크스라는 두 개의 자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음 두 개로 되어 있는 소리들, 우리말로 옮길 때 대표적인 게 영어의 L이라는 거죠. L을 리을 하나로 하지 말고 두 개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live와 alive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 이 단어를 한번 골라와 봤는데요. 이 live라는 단어하고 alive에서 요 두 개의 단어를 보면은 리을 L은 제가 두 번 겹쳐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 자, 그러면 맨 앞에 리을이 두 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음 두 개가 겹쳤잖아.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후민정음에서 창제해 놓은 글자 중에 기본 모음 중에 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없지만 우리말에는 존재하는 세종대왕은 가장 기본음으로 생각했던 것. 자, 그 모양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입모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을이라는 입모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뒤에 발음으로 연결됩니다. live 이렇게요. live. 근데 여기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표기가 있을 겁니다. 영어의 V에 대한 그 제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고요. 이 글자 표기는 1995년 이후로 쭉 해서 영어의 V 발음에는 비읍 아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말 비읍과 구별되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 표기입니다. 이 글자 표기는 비읍 순경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순경음 비읍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글자 표기를 영어의 V로 대체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뒤에 alive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리을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live라는 뜻을 갖는 발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어가 탈락을 하면은 live 이렇게 됩니다. 어만 빼고 소리를 내면 됩니다. 생방송 같은 경우에 live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 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런 건데 뒤에 오면서 모음이 좀 약하게 발음이 되면서 그래서 alive 이게 live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로 어가 빠지면은 live와 live가 같은 글자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원래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글자처럼 보이게 되었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어에서 유래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음 두 개 겹쳐서 소리내는 원리,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소리 내면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